네, 우호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인급중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미 소장, 와운의 전태진 파트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인급중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S의 애저가 엔비디아의 블랙웰을 최초로 탑재한다. 지금 블랙웰에 대한 기대도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네, 오늘 다시 한번 SK 하이닉스의 급등, 모처럼 한미반도체를 비롯해서 일부 AI 반도체주들이 반등을 주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서도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급중 지금 8% 넘는 상승을 보여주는데요. 전태진 파트너님, 지금 하이닉스와 한화정밀기계가 지금 HBM4 하이브리드 본도 공동 개발에 나선다. 근데 일전에도 이 뉴스 나오면서 한미반도체가 좀 흔들렸었고 한화 관련해서도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 분할한 이후니까 이 온전히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지, 다만 또 분할 이후여서 그 흐름을 또 변동성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거든요. 오늘의 상승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저는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하기는 좀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날부터 좀 계속해서 올라갔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는 좀 조정이 왔을 때 한번 매수해 보시는 전략,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하나 인더스트리얼 이 솔루션즈 같은 경우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HBM, TC본도 관련된 이 하나 정밀기기하고 이 AI, 보안기술 업체 하나비전을 100%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시큐리티 보안 쪽, 그리고 칩 마운터,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그 보안 쪽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최근에 그 중국에서 IP 카메라 그 해킹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참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이 기사가 나오면서 저도 이제 쌍둥이 딸을 키우다 보니까 집에 그 카메라를 놨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앞에서 저도 참 공개되면 창피할 것들을 많이 했던 그게 되게 수치스러웠던 기억이 떠오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안에 대한 부분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이 좀 부각도 같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이 AI 쪽 그 비중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TC본도까지 매출이 만약에 SK발 매출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한미반도체에 대한 변동성도 나와주긴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삼성전자가 워낙 악세를 보이다 보니까 SK랑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던 종목들이 좀 더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가뜩이나 인적 분할되고 나서 지금 최근에 어떻게 보면 신규 상장과도 같은 흐름을 받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매수해볼 의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맥쿼리에서도 목표가를 58,000원까지 제시를 한 바 있지만, 최근에 좀 급등한 데 따른 가격은 다소 부담스럽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정에 나왔을 때의 매수 기회로 AI 반도체의 모멘텀 더 짙어질 수 있을지, 한화 인더스트리얼, 이름이 깁니다. 강한 흐름에 대해서 그래도 매수에 대한 버튼 눌러주셨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인급중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가 여기저기서 나오네요. 고려아연에 이어서 튀웨이항공까지. 지금 대명 소노그룹의 소노인터내셔널의 튀웨이항공 경영권 확보에 본격 나선다라는 뉴스가 오늘 나온 이후에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들썩들썩거리는데, 뭐 공개 매수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워낙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다 보니까 뉴스에 따른 종목의 변동성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지금 튀웨이항공, 튀웨이홀딩스, 그리고 대명소노시즌, 예림당 이렇게 네 종목이 움직이니까 각각 볼 때의 관전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봐야 될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예, 뭐 일단 지금 가장 좀 얘기가 나온 것은 튀웨이항공이기 때문에 이쪽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경영권 분쟁인 관련된 이슈가 지금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이제 고려아연도 나왔었고, 계속 좀 내용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아마 내년까지는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뭐 기업에 대해서 경제 쪽에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M&A 관련된 이슈나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도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지금 고려아연의 사태를 봤을 때 그때 공개 매수에 따른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학습이 되거나 이게 익숙해지면은 결국 이제 경영권 분쟁 쪽에 매수세가 더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투기로서 좀 많이 발전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항상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각각 이제 뭐 TA 항공 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요 주주에서 대명 소노그룹과 소노인터내셔널이 각각 16%, 10% 정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놀랬던 점이 뭐냐면은 TA 항공의 최대 주주와 예림당 측에 대해서 29%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소노그룹이나 이쪽 봤을 때는 26% 정도 되면은 실질적인 지분 차이가 많이 나진 않거든요. 3%밖에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추후에 만약에 공개 매수나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게 된다 한다면 언제든지 이게 좀 많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지금에 대해서는 내용을 봤을 때는 확정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으로만 생각을 하셔야지 뭔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뉴스로만 전해진 거니까요. 예, 결국은 지금은 테마적인 형태가 좀 불어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이슈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내용을 보자 한다면은 내년 3월 때 이제 TA 항공 쪽에 이제 정기 주총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임원 7명 중에 4명이 그 내년 3월에 좀 만기가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를 통해서 이 소노그룹이 좀 공격적으로 취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슈에 따라 움직이긴 하지만은 내년 이럴 때 다시 재부상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TA 항공의 경우에는 오늘 좀 급등한 모습들을 보여줬지만은 이게 2018년 상장 이후로 최대 거래량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도 지금 매도세가 나온 시점을 봤을 때는 비중 축소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도를 하셨다가 추후에 한 1월 정도 때 다시 이슈가 재부각이 된다 한다면 그때 좀 신규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공개 매수 한 해 안 한 해에 대한 뉴스도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워낙 이제 뉴스를 통해서만 접하는 테마에 대한 움직임인 만큼 지금은 일단 좀 분위기를 파악하는 매도 전략으로 보유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내년에 다시 한번 이 분쟁이 짙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형태를 봤을 때는 내년 3월에 이제 정기주총이나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일시적인 이슈가 사그러든다 한다면 다시 재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계속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고려아연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럼 뉴스가 더 나오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뉴스가 계속 나오고 실제 공개 매수라는 게 부각이 되면서 가격이 표시가 된다 한다면 그때는 좀 랠리가 좀 이어질 수 있는데 공개 매수 안 하고 장내 매수나 이렇게 가면요? 그렇게 되면은 약간은 좀 아쉬울 수 있죠. 그래서 변동성은 항상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명확한 내용들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자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급등할 때는 적절히 짧게 치고 빠지고 또 그 분위기를 조금 더 읽을 필요가 있다. 다만 지속적으로 뉴스를 따라서 이제 공개 매수라든지 이런 이슈가 더 부각이 된다면 더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도 같이 체크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VR 발동된 사이렌 울리고 있는 종목도 만나보고 가도록 하죠. 시원센터 권미정 캐스터 받아주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후장에 VR 발동된 종목 통해서 시장 분위기 살펴보시죠. 우선 한시를 넘어서는 DNA 링크, NZ, 코에 패션, 그리고 이레미 상반부에 발동됐습니다. 엑스플러스는 하반부에 발동되면서 10%대 약세인데요. 오늘 신약개발사 파로사이 바이오, 또 CRO 기업 드림 CIS 등 다양한 분야의 바이오 기업들도 상반부에 걸리면서 강세였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로는 의료 AR 기업 IMBDX를 들고 왔습니다. IMBDX는 액체 생검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혈액 검사로 8개의 암을 진단하는 AI 기술인 캔서 파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사측에서 IMBDX의 수요가 많아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중동 지역의 사업 확장을 위해서 미팅을 진행 중이라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IMBDX가 11%대까지 급등하면서 상방 VI가 발동됐고요. 현재는 6%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VR 특징주는 KTCS입니다. 오늘 KT와 마이크로소프트가 5년간의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업은 내년 상반기에 GPT-4 기반 한국형 AI 모델을 출시하고 공공과 금융 분야에 적합한 특화 모델도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 소식에 KT의 고객 서비스 분야 계열사인 KTCS가 10%대 강세를 보이면서 상반부에 발동됐습니다. 지금은 7%대 상승하고 있고요. 또 KTIS와 KT는 조금 더 변동성이 낮게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각각 1.8%, 1.2%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R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후장 들어서 또 반도체 장비 중 K시텍의 VR 발동 그 흐름도 눈에 띄게 나타났고요. 또 그 안에서 VR 발동된 종목 인급종으로 더 만나보도록 하죠. VR 발동하고 나서 좀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오늘 IMBDX 끼 있게 움직이는 종목이죠. 혈액 하나로 8종의 암을 검사하는 캔서파인드 모멘텀이 좀 큰 종목인데 상장하고 나서 좀 들썩들썩 됐던 주가가 오늘 또 모처럼 VR까지 걸리기는 했는데 그 급등했던 배경이 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좀 제약바이오 쪽과 관련해서 헬스케어 쪽이라든지 의료 AI, 제약바이오 쪽이 좀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 캔서파인더 그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봐요. 아마 물론 이제 이슈에 따른 움직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아마 암 환자를 가족으로 두신 분들은 상당히 힘드신 부분들이고 네. 결국 이제 암이 정복돼야만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어쨌든 암이 걸렸다라는 거 좀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검사가 필요가 없죠. 혈액 10ml 정도만 체열을 해가지고 그 혈액을 가지고 대장암이라든지 뭐 위암, 간암, 췌장암, 폐암, 유방암, 남소암, 그리고 전립선암 이렇게 8종의 암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다는 어떤 혁신적인 그 검사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MRI나 이런 것들보다 좀 저렴하고 암을 또 조기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는 좀 이게 상용화 그리고 또 암의 그 범위가 확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IMBDX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ESMO에서도 이 캔서파인더의 그 성능을 공개했는데 민감도가 지금 87.7% 그리고 특이도가 96.1% 그리고 암 발병 위기 예측 정확도가 84.1%라고 해요. 그럼 상당히 진취적인 결과를 냈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암에 대한 확장성만 좀 더 된다라고 한다면 좀 추가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재무적인 제표, 그러니까 기술적 기본적 분석으로 본다고 한다면 섹터 자체 특성상 재무제표가 좋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좋지가 않은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차치하고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21,000원, 23,000원까지는 상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때까지 좀 끌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제가 워낙에 재무제표가 좀 안 좋은 중들은 추천을 잘 안 드리기 때문에 네. 이건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접근한다라는 생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버행 우려도 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 기업보다도 지금 단기간에 21,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아요. 오버행 우려에도 불구하고 네. 단기 힘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미 하방 네. 경직에 대한 부분은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슈팅을 좀 노려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IMBDX. 그래서 제가 깨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술적으로 한 2만 원 선 이상까지 조금 더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유자의 관점이라 조금 더 보유로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까지 또 주셨네요. 자, 이어서 다음 임급종도 만나볼까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일부 제약바이오주들이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모처럼 또 강한 상승을 뿜어내주고 있는 하놀바이오파마. 네, 오랜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9%의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최근에 이뮤노반트 주가가 좀 지지부진해서 같이 또 지지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늘 또 급등이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이게 정확하게 급등이 나오는 이유가 명확하게 없습니다. 근데 네. 이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 거면은 그거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먼저 이제 6년 연속 국제표준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사후 심사를 통과를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뭐 급등을 했다 이렇게도 좀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뉴스가 나온 거죠, 그냥. 예, 그거.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급등을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네네.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제약바이오 쪽에 한 번씩은 지금 순환매적인 흐름들을 돌아주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기술 이전 개발에 따른 내용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리포트적인 내용들이 계속 좀 연속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 그 바토클리맙이라고 있는데 네. 이게 제가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좀 확보를 했다 합니다. 네. 그 지난달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두 번째 항체에 대해서도 임상 상상 개발 계획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가 내년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단계별로 넘어가게 된다 하면은 마일스톤 그 수령 확대에 대한 분위기도 좀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뭐 유한양행이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을 때 그러한 기대감들이 그러니까 마일스톤 수령 기대감이 계속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한올 바이오파마의 주가가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임상 결과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때 연이어 좀 발표될 예정이기 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탄력성은 좀 더 상당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위에 상단에 별다른 좀 저항 구간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계속 남아있고 주가가 탄력적으로 붙게 된다 한다면은 더 많은 이제 주가에 대한 상승을 좀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최고가 한 번 더 벗겨낼까요? 예, 한 번 정도 벗겨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 고점도 벗겨낼 네네.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올라가게 된다 하면은 굉장히 좀 두텁게 갈 가능성이 높고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 좀 들어와주는 점을 봤을 때는 솔직히 지금은 8% 이렇게 상승했을 때는 신규 접근하기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모멘텀이 좀 유효하기 때문에 적은 비중으로는 지금은 충분히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뮤노반트의 그 목표가 상향이 또 나오기도 했어서 또 긍정적으로 한올바이오파마의 긍정적인 또 훈풍을 불어 넣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무엇보다 지금 최고가 부근이 46,000원 선 부근이었는데 여기 또 뚫고 갈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여전히 임상에 대한 긍정적인 이벤트가 남아있다라는 추가 상승 여력 긍정적인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임급종 만나보도록 할까요? 정말 이 종목도 오랜만에 임급종에서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분기 영업이익 최대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정말 주가가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네이버가 모처럼 3.8%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올라와 주는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루 오르면 하루 빠지고 사실 주가가 제대로 힘을 그동안 못 썼잖아요. 네. 실적이 그래도 예상보다 나을 수 있다. 이게 좀 더 힘을 불어 넣어줄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은데 저는 매수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비중 축소라든지 매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매도의 기회로 보자. 네. 왜냐면 네이버 자체만 보더라도 뭐 사우디아라비아부터 뭐 1억에 대한 수주, 그러니까 1,300억에 대한 수주도 있고 뭐 이번에 사우디에서 뭐 또 참관단이 와서 봤다라는 디지털 트윈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 다 좋지만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성장주로서의 어떤 매력도 좀 떨어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긴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고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섹터가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만약 2차전지하고 지금 이 네이버 관련된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종목을 당연히 공략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일까를 본다면 2차 전지. 네이버보다는 2차전지가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오히려 비중 축소라든지 수익 실현의 기회를 삼으시고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에 어떻게 보면 종목 체인지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시장 자체가 지금도 워낙에 변동성 장세가 있기 때문에 기회를 줄 때 좀 비중 축소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네이버 자 오늘 모처럼 3%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저점 대비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워낙 갇혀있는 답답한 주가 흐름을 보였던 만큼 이렇게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으로 올라올 때 비중을 줄이는 보유자의 관점에서의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임급종까지 만나볼까요? 오늘 개별주 안에서 또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배터리 전해액 핵심 소재 생산이 기대된다라는 뉴스와 더불어서 연일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백광산업입니다. 오후장에도 탄력 유지 잘하면서 12%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도 탄력을 또 받고 있어요. 백광산업은 개별주 안에서 매력이 있습니까? 예, 일단 뭐 현재 주가를 봤을 때 매력도는 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가져가봐도 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신규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계속 좀 꾸준히 가져가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그 알칼리와 염소를 생산하는 무기화학 제품 제조 업체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이 기업이 좀 예전에 그 테마로서 부각받았던 게 뭐냐면은 2만여 평의 그 고척동 자연녹지 지역에 대한 토지를 좀 보유했다 보니까 그린벨트로서도 부각이 됐었던 네네. 얘기가 있었고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내용들도 해서 부각을 받았었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이 모멘텀보다는 지금은 2차전지 소재 시장 진출에 통한 사업 다각화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부각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하는 여력은 결국은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동사의 경우에는 7월에 3천억 정도의 이제 투자를 해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09의 신규 공장 신설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결국은 2차전지 관련된 이슈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에 대한 이슈들이 워낙 좀 좋게 반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동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탄력도는 좀 더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전 거래일 때 좀 살펴보니까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들을 봤을 때는 이쪽 전액이나 이쪽 분위기가 좀 더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슈 때문에 더 크게 올라가는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적어도 한 14,000원대까지는 좀 가져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14,000원까지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 기대는 되나 보유자의 관점이고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도 주신 만큼 백광산업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과 함께 또 많은 임급종 지금 이 시각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에 대한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반종민 소장 그리고 전태진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